자, 안녕하세요. 자, 10장 텍스트 마이닝 두 번째 시간이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 더 이때까지 총 정리 시간을 해봤었어요. 자, 구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순서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될 데이터를 분석하는 순서, 결과를 해석하는 순서들까지 배웠어요. 자, 이번 10장부터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다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겁니다. 매우 재밌어요. 이런 10장에 지금 배우게 될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해보실 수 있을 만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순서만 알아두셔도 텍스트 마이닝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위에 있는 데이터 바로 끌고 와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만드는 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마이닝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거고요. R로 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첫 번째 패키지니까 기대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R 유용한 패키지 해가지고 오늘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숫자, 수치 바로 없어요. 뭐냐? 문자로 된 데이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길게 쓴 연설문도 있을 거고 신문 기사도 있을 것이며 블로그 글들도 있을 것이고 뭐 뉴스 기사들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 있죠. 그거에다가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서 텍스트를 광산처럼 마이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시간을 이번 장에서 배울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문자로 된 데이터를 거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문장을 구성하는 어절들 있죠. 문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절로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절들이 어떤 분사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형태소 분석이라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해서 어절들이 어떤 품사를 가졌는지,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걸 가졌는지 추출해서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SNS에서 맨날 궁금해하시잖아요. 이 친구가 어떤 감정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맨날 궁금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과제로 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단톡방 있죠. 단톡방 쭉 끌고 와서 여러분들 분석시킬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하고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엄청 재밌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SNS, 웹사이트에 올라온 걸 분석하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 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절차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처음 들은 것 같지만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하는구나. 형태소 분석은 긴 문장이 어절들로 돼 있으니까 그 어절들의 어절들을 품사로 파악해서, 품사라는 건 동사, 명사, 형용사 그런 의미를 지닌 품사 단어를 추출하고 그거에 따라 빈도표 만드는 거예요. 빈도표 쫙 만드는 거죠. 몇 번 나왔는지 그리고 나서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미지로. 앞에 보셨죠? 동그란 이미지로 뭐 하나, 야, 유, 온, 마이 이런 거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이 텍스트 마이닝은 너무나 재밌고 쉬운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직접 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R 이때까지 분석을 할 때는 한글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에러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텍스트 마이닝은 어쩔 수 없이 한글 써야 되잖아요. 한글 분석이니까. 그래서 한글 자연 분석어 패키지인 코너 패키지,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서 KONLP거든요.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한글 데이터로 형태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코너 패키지는 우리가 자바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바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 설치하면 되는데, 자바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OS에 맞게 파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자, 코너 패키지 설치와 이 자바 설치와 이 프로그램 텍스트 마이닝 하기까지가 준비가 여러분들이 안 되시면 텍스트 마이닝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바 다운로드해서 자바 깔아야 돼요. 그런데 자바도 마음대로 깔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사용 중인 OS 몇 비트인지 확인하시고 깔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자, OS 버전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제어판 가셔서 시스템 및 보안, 그리고 시스템에서 시스템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32비트면 32비트로 나와 있고 64비트면 64비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자바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바 다운로드 설치하는 사이트는 제가 올려뒀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요 순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바 다운로드면 설치하는데 OS 버전 OS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확인해서 맞게 깔아라는 겁니다. 특히 32비트시면 온라인 버전, 오프라인 버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버전 까셔야 돼요. 오프라인 버전 32비트만. 자, 그렇게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자바에 다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코너 패키지 까는 거예요. 코너 패키지. 그래서 코너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패키지를 먼저 깔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패키지 설치한 후에 여러분들 코너 패키지 깔아야 돼요. 이거 거꾸로 하시면 실행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너부터 막 설치하고 다른 거 깔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자바부터 깔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패키지 설치한 후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코너 패키지 설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패키지는 RJava 패키지예요. 그래서 RJava 패키지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RJava는 J는 대문자예요. 두 번째는 Memorize 패키지, Memorize 패키지 까셔야 돼요. 그래서 Memorize 까셔서 다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너 패키지 까는 겁니다. 자, 코너 패키지는 O만 소문자예요. O만 소문자, 다른 건 다 대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다 깔리고 나면 뭘 한다? 코너 패키지를 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로드해야 돼요. dplyr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전처리 작업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다가 혹시 에러가 발생했다. 그래서 error on load failed in load namespace for RJava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바가 설치된 폴더 경로를 설정하는 코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폴더 경로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더 경로를 설정하는 코드를 실행한 후에 다시 패키지 로드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 경로는 자바 버전이나 OS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sys 폴더 경로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놨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바가 깔려야 되고요. C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자바 안에 여기 깔려야 됩니다. 자, 이게 실행하기 전까지가 더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에러가 안 나야지 이제 데이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거의 반은 왔어요.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는 사전 설정하기예요. 그래서 use niadic이라고 해서 니아 사전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전의 의미는 형태에서 분석할 때 이 사전을 이용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석하는 텍스트에서 그게 어떤 형태를 가졌는지 그 참고해야 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야 될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낱말들로 된 사전, 낱말들로 구성된 사전. 여기에는 거의 뭐 98만여 개, 지금은 10만 개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8만여 개 단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전을 통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se niadic 여기서 대문자 조심하고 다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숫자 몇 개가 됐다 라고 나오게 되면 설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는 hiphop.txt 제가 txt 파일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hiphop.txt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 폴더에 삽입하시고 프로젝트 폴더에 삽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ad 라인을 불러와서 일부러 출력해 보는 겁니다. 자, 사실 이 텍스트 파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멜론 차트 랩 힙합 부분 상위 50곡 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 힙합에서 상위 50곡의 가사만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txt 파일 만드는데 readline 함수 써서 hiphop.txt 불러요. 그러면 워닝 뜰 거예요. 뭐 incomplete final line이나 found on 라고 해서 뜰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hiphop.txt 해서 헤드 값에서 txt 값 한번 보세요. 나오는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칸이 다르거나 뭐 더 들어가 있거나 하지만 저랑 비슷한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 hiphop.txt는 아래와 같은 노래 가사로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50곡 전체 목록은 제가 송 리스트도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데이터까지 여러분들 같이 된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데이터 사전 준비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프다 보니까 그래프가 아니죠. 여러분 노래 가사다 보니까 이 안에 이모티콘이 있거나 문장에 특수 문자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인 경우에 제일 먼저 특수 문자 제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특수 문자를 어떻게 하냐? 빈칸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한 패키지가 stringer, 그래서 stringr, string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문자 처리 패키지라고 하고 어떤 stringger 라이브러리에서 실행하고 싶고 나서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고 라이브러리 로드까지 했어요. 그 다음 데이터 제거를 해볼게요. 자, txt로 파일을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txt 파일 정리할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지우냐? 특수 문자를 제거하는 함수는 str 언더바 replace 언더바 all입니다. all. 이러고 나서 가로를 열 거예요. 가로 열어서 밑에다 적을게요. 어디 거 정리하냐? txt 거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환할 건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을 변환할 건지인 건데 어떤 것들을 변환할 건지 따옴표로 나타내줘야 돼요. 큰 따옴표로. 그래서 어떤 것들 이거
표현된 것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txt에서 할 건데 txt 내에서 이거로 표현된 것들 공백으로 표현할 거다예요. 이걸 표현한 것들 공백으로 표현할 거던데 공백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거든요. 역슬래시 두 개의 대문자 W거든요. 역슬래시 두 개의 대문자 W. 여러분들 역슬래시가 어딨냐면 키보드 원화 있죠? 원화 키 누르면 역슬래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는 식이 뭐냐면 이게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모티콘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런 기호를 치면 이모티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특정한 규칙 이런 걸로 있는 부분을 다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 하나면 대부분의 이모티콘이라든지 뭐 이런 기호들이 다 공백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약어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시면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쉽죠? 정규 표현식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문자 처리 패키지를 써서 빈칸으로 수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공백으로 됐으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만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있다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명사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알아보는 단계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힙합 가사에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지 쉽게 생각하면 알아보는 단계예요. 첫 번째로 명사부터 추출할 건데 명사를 보면 문장이 무엇의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부속도서, 한. 그래서 이 코너 패키지에 있는 패키지고요. 위에 원래 이제 엑스트라 넌을 어떻게 쓰시는지 이해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데 extract none이라고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none은 명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걸 명사로 바꿔달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이건 연습.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 추출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부속도서, 한. 알아서 이렇게 명사만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추출해 보는 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nonce라는 걸로 우리가 명사를 추출할 건데 nonce라는 걸로 만들 건데 어떻게 하는 건가? extra none을 사용해서 txt를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 단계가 이제 명사 추출하고 단어가 몇 번 사용됐는지 빈도표 만들어서 빈도표 테이블 형태로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하고 변수명 수정하고 하는 단계를 가지는 거죠. 빈도표가 나와야지 얘가 몇 번 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빈도표를 만드는 이유는 빈도표에서 빈도가 많을수록 이 글자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서 많이 나왔다는 의미가 될 거고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 걸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 추출했고 그 다음에 명사를 문자형 벡터로 변환해서 단어별 빈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 문자가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명사 추출하기까지는 문자열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벡터 화학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이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 과정을 거치는데 단어별 빈도별까지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ord count라는 걸로 만드는데 테이블로 만들 거고요. onList 문자열 벡터로 문자열 명사 리스트를 만들고 nonce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나오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문자 벡터로 변환했고 단어별 빈도표까지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야지 데이터가 운영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워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데이터 프레임 만들겠다. 뭐 앞에서 만든 워드 카운트를 통해서 우리가 벡터 문자열을 대표로 변환된 거 가지고, 그리고 string as factors F. 그래서 string as factor 요인을 만들 거냐 하는 건데, 이런 건 아직 나중에 뒤에 한번 배울 거니까 충분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원자 구분하는 거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요인으로 만들 거냐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로 해서 first 기준으로 가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됐고요. 이 다음에 이제 변수명을 수정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자, df word는 rename을 할 거다. df word는 as a word는 var1, freq는 freq로 변수명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명까지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순서가 명사 추출했어요. 특수문자 제거하고 명사 추출했고, 그 다음에 가사에서 명사만 따로 추출했어요. 그래서 이 명사 추출한 명사를 벡터 형태로 변환했고, 벡터 형태를 변환하면서 단어별 빈도표까지 만들어 놨어요.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해서 데이터로 쉽게 만들었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는 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2가 변환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수정했어요. df word에서 이름 바꿔서 word는 변수 var1으로, freq는 대문자 freq로 해서 변수명까지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분석이 됩니다. 지금은 저와 같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지는 단어가 이제 단어 추출입니다. 어떻게 단어 추출을 하냐면 두 글자 이상의 단어만 추출하는 거예요. 왜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20개 단어를 나타낸 빈도표를 만들 건데, 단어라는 게 한 글자로 된 단어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해봤죠.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도를 한다 할 때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는 잘 나왔는데 부속도도까지 잘 나왔죠. 한 단데 한만 나왔다는 거죠. 근데 한은 내가 의미하는 바의 단어가 아니었죠, 사실. 그래서 대부분 한 글자 된 단어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df word에서 우리가 만든 거 있죠? 필터 잡고 가는 거예요. df word를 해서 할 건데 nchar word에서 ncha가 되는 거죠. nchar. 그래서 ncha의 뜻은 이 단어에서 두 글자 이상 된 것만 추출하다는 의미입니다. 필터 조건이죠. 그래서 두 글자 이상 단어만 추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20개 단어 빈도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글자 이상 단어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탑 20 순위표 만들어 볼게요. 빈도표로 해서 탑 20 만들 건데 df word에서 만드는데 arrange dsc freq로 하죠. freq로 arrange 하죠. 그 다음에 헤드를 몇 개까지만 20개까지만 해서 보여달라 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탑 20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도수를 정렬한 결과 보시면 FRQ는 빈도죠. 그래서 출력 결과 보시면 텍스트가 힙합 가사이기 때문에 뭐가 더 잘 나와요? 내 이야기보다는 너 이야기가 많네? 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 이야기. 야, 온, 하나, 오늘, and, 사랑, like, 우리, 뭐 플렉스까지 해서 영단어가 많이 사용된 게 좀 많이 보이죠?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만들었어요. 탑 20까지 만들어 놨으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탑 20까지 볼 수 있었으면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거 쉽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과정이 다음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빈도를
단어의 빈도에 따라 그룹 모양으로 표현한 그래프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프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단어의 빈도에 따라 글자의 색상이나 크기 이런 게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힙합 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설치하십니다. 워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로드 하는 거죠. 워드 클라우드 로드 하죠. 자,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 설치하실 때 쌍둥이 형태처럼 따라다니는 패키지가 하나 더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실행만 해주시면 돼요. 로드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왜냐? R 패키지 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R Color Brewer 해서 R Color Brewer 라이브러리만 해주시면 이게 글자 색깔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패키지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패키지 더 설치하고 나시면 이제 단어 색상 목록 만들 거예요. 자, 그래프부터 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R Color Brewer 패키지를 가지고 단어 색깔 지정할 때 사용할 색상 코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색상 이거로 사용해달라고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PAL이라는 거는 이 PAL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다. 색상 목록 변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불러주면 되거든요. 색깔 목록. 색깔 목록 만드는 함수는 brewer PAL이에요. 아까 우리 컬러 브리얼 패키지 설치했죠. 그거 안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단어 색깔 지정할 때 사용할 색상 코드, 헥사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목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2 목록이 있거든요. 목록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어디서 뭘 불러오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크2 목록 불러올 거예요. 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목록이에요. 그 목록에서 몇 가지 색상, 8가지 색상 불러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만 지정해 주면 돼, 변수로.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색상부터 지정하고 난 뒤에는 두 번째로 난수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 난수를 고정하는 이유는 난수라는 게 무작위로 생성하는 수거든요. 워드 클라우드는 함수 실행할 때마다 매번 다른 모양이 나와요. 매번 다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빈도는 같지만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일한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되기 위해서 난수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set.seed를 쓰게 돼요. 난수 고정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1, 2, 3, 4 해주시면 내가 뽑을 때마다 같은 모양의 워드 클라우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 지정 안 하시면 계속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난수 고정까지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만든 df underbar word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만든 거. 그거 가지고 만들 건데 단어와 단어 아까 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단어랑 단어 사용된 빈도 두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이죠. 아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파라미터들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뭐 불고오고 뭐 하고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워드 클라우드 불러와 주시면 되고 워드 클라우드 함수로 해서 워드 클라우드 만들 건데 words 단어는 어디서 불러온다? df word의 words로 그리고 빈도는 어디서 불러온다? df word의 freq로 그리고 최소 단어 빈도 표현할 단어 개수는 2개 나온 거부터 표현하고 max word는 200개까지 나온 거 표현한다. 그리고 random order는 고빈도 단어 중앙에 배치하냐 안 하냐 이 말이고요. 그리고 rat.per는 회전 단어 비율이에요. 회전하는 단어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0.1%거든요. 0.1이잖아요. 0.1이에요. 그리고 스케일 단어 크기의 범위가
어떻게 변하냐? 4, 4개 떠다 0.3씩 커진다 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나중에 더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컬러 나오죠. 우리가 아까 해놨죠? 팔레트에서 PAL 색깔 목록 여기 있다 라고 주는 겁니다. 자, 출력되는 단어 워드 클라우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랑 다루실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출력된 워드 클라우드는 많이 사용된 단어일수록 글자가 크고, 자, 많이 사용된 단어일수록 글자가 크고, 가운데에 배치되고, 덜 사용된 단어일수록 글자가 작고, 바깥에 배치되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보시면 딱 느낌 오잖아요. 힙합 가사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기술 몇 개 더 배워볼게요. 기능. 자, 색깔 바꾸는 거 해볼게요. 뷰러 팔레트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까? 색상 목록 코드죠. 그래서 9개 색상 불러오는데 블루에서 불러온다. 그런데 이 색상 목록 만들어서 빈도가 높을수록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되게 하는 거예요. SSD 나수 고정하는 거고 월드 값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불러오는 겁니다. 간단해요. 색상 바꾸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 색상 바꾸는 것까지 한 번 더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정말 재밌죠? 여러분들 힙합 가사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힙합 가사의 현재 대세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니면 너와 나, 야, 하나, 온, 너와 나가 하나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텍스트 마이닝 훨씬 재밌죠? 순서만 알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실험해 볼 수 있을 만한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과제로도 낼 거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